청취자님, 평소에 새로운 걸 배우고 탐구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업계의 핵심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야,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곳에서 쓰는 전문 용어나 소통 방식이 마치 외국어처럼 생소하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막막한 상황을 돌파하는 가장 완벽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한국어 중급학습자용 대화 시리즈 총 5편이죠. 맞아요. 베트남 여성인 린이 한국의 전자부품 공장에 취업해서 6개월 동안 겪는 일상적인 대화들입니다. 사실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어학교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어학교재가 아닙니다. 낯선 환경, 그러니까 한국 공장이죠. 거기에 낯선 언어라는 엄청난 이중고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조직에 적응하고 신뢰를 얻는지, 그리고 결국 주도권을 쥐는 전문가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정확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해부해보는 것이 이번 탐구의 핵심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린의 첫 면접 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첫 장면의 배경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리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고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지는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요. 와, 진짜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이라는 공간 특유의 굉음과 빠르고 거친 업무 속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국어로 대화해도 소통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아주 고위험 환경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묻죠.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야근도 가능합니까? 라고 약간 압박 질문을 던져요. 이때 린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긴장했을 텐데도 또박또박 대답하거든요. 네, 베트남에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근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와, 언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그 나라 언어로 취업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견뎌야 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문법을 번역해야 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어 특유의 그 복잡한 존댓말까지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잖아요. 보통 이런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막 붙이거나 말을 더듬기 마련인데 린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린이 선택한 단어들이 단순한 어학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언어라는 점이죠. 생존 언어요? 네, 경험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짧고 명료한 문장들은 낯선 조직에 처음 진입하는 초보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조직에서 특히 공장처럼 실무와 효율이 극대화된 현장에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대답은 화려한 포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가, 조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리는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확신을 준 겁니다. 청취자님이 새로운 분야로 이직해서 면접을 보거나 낯선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을 하는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네요. 내가 이 분야의 이방인이지만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리는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첫 출근날 팀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죠. 네, 그리고 동료에게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깍듯하게 인사하며 현장에 투입됩니다. 존댓말이라는 장벽을 실무 현장에서 아주 지혜롭게 돌파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존 언어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실무를 소화하려면 복잡한 지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맞아요. 시리즈 2로 넘어가면 드디어 팀장이 린에게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이 부품을 검사한 후에 상자에 넣으세요. 이 대목에서 린의 업무 센스가 빛을 발합니다. 보통 외국어에 서툰 초보자나 새로운 환경에 온 신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무조건 알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지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시 물어보면 무능해 보일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왠지 한 번 더 물어보면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팀장의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뭐뭐한 후에 상자에 넣으면 됩니까? 라고 되물어요. 핵심 지시사항을 문장으로 재구성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행동 A를 완료한 뒤에 행동 B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자기 입으로 다시 피드백 루프를 만든 거네요. 네, 공장에서는 순서가 하나만 틀려도 제품 전체가 불량품이 되거나 기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상대방의 언어로 다시 거울처럼 비춰주는 미러링 기법을 아주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인을 철저히 해도 처음 해보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린도 결국 불량품 검사를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습니다. 팀장이 다가와서 묻죠. 왜 이 제품은 안 검사했어요? 이야, 조직 생활에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위기의 순간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들었습니다 라거나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렸습니다 라며 상황 탓을 하기 쉽죠. 변명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하지만 린의 대처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네요. 이 세 문장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종료시킵니다. 핑계를 대기 너무나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일절하지 않아요. 이 대처가 훌륭한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즉시 인정하고 곧바로 다시 하겠다는 해결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이겠죠.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때 말하는 방법은 단순한 문법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개념과도 깊게 연결되는데요. 직장 내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이거거든요. 실수를 대하는 태도 말씀이시죠? 네. 린의 깔끔한 인정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상사로 하여금 이 직원은 실수는 할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으며 문제를 감추지 않고 즉시 수습하려 한다는 강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명하는 기회로 뒤집은 거네요. 변명보다 빠른 인정과 수습. 이건 정말 어느 업계, 어느 직급에서든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업무 시간이 지나고 시리즈 3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점심시간 장면이 이어집니다. 네, 동료가 린에게 한국 생활이나 음식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죠. 이때 린이 아주 흥미로운 문법을 활용해서 대답해요. 한국 음식은 조금 맵지만 김치는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뭐뭐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맞아요. 여기서 이지만이라는 역접의 표현이 주는 뉘앙스가 참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린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자에 넣습니까 같은 표현들이 철저히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언어였다면 지금 점심시간에 사용한 지만은 자신의 내면과 취향을 드러내는 관계지향적 언어입니다. 아, 기능적인 언어에서 관계지향적인 언어로 확장이 일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맵지만 좋아한다. 힘들었지만 괜찮다라는 표현 속에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겪는 고충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린 개인의 서사가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동료들은 이 대화를 통해 린을 그저 지시를 따르는 베트남 직원 일에 아니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맵고 힘든 것을 느끼고 또 적응해 나가는 인간 린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문법 하나를 더 배운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입체화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니까 업무 중에 벽에 부딪혔을 때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네, 린이 작업 중에 기계 조작법이 막히자 주저없이 동료에게 다가가서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요. 그러자 동료가 아주 친절하게 전원을 켜고 버튼 누르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도움 요청 표현을 정확히 알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직 적응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직장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사내 시스템을 처음 다루게 되었을 때 옆 사람에게 묻기가 민망해서 혼자 몇 시간씩 매뉴얼만 뒤적거리며 끙끙 알아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환경에 놓이면 자신이 무능해 보일까봐 본능적으로 도움 요청을 꺼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모르냐는 핀잔을 들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린에겐 체면을 지키느라 혼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모르는 것을 감추다가
누군가가 더 큰 불량이나 안전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당장 1분을 내어 묻고 정확히 배우는 것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훨씬 이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린의 용기 있는 질문 하나가 혼자만의 압박감을 덜어내고 진정한 협업과 팀워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본기를 다져가던 린에게 시리즈 4에 이르러 드디어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부분, 린이 담당하던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에서 기계 고장이라니 초보자 입장에서는 진짜 눈앞이 하얘질 만한 돌발 상황입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법도 한데 여기서 린의 대처가 아주 교과서적이죠. 네, 즉시 팀장에게 달려가서 팀장님, 기계가 멈췄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팀장이 언제부터 멈췄어요? 라고 묻죠. 이때 린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10분 전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점과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서 대답해요. 공장 같은 제조 라인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은 불량품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혹은 공정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잖아요. 네, 팀장도 이 정확한 보고 덕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요. 잘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면 린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사건 직후 린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포착되었습니까? 그동안 린은 상사나 동료가 지시하면 그제야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기계 고장 사건 이후 린이 먼저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치면 위험합니다. 라고요. 야, 이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언어 장벽에 갇혀있던 신입 직원이 드디어 조직의 안전을 위해 타인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언어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 조직 내 권력과 주도권의 역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입사 초기 린은 주어진 매뉴얼을 흡수하고 자기 실수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수동적 학습자였습니다. 그런데 기계 고장이라는 위기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 그리고 팀장으로부터 그 정확성을 칭찬받은 경험이 그녀에게 완벽한 통제감을 심어준 겁니다. 내 판단과 내 보고가 이 거대한 기계와 조직을 멈추고 또 굴러가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네요. 위기가 오히려 주도성을 폭발시키는 기폭세가 된 거죠. 수동적으로 지시만 받던 사람이 조직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파악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자신이 매일 다루는 기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생기니 서툰 한국어로도 당당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이렇게 능동적인 문제 해결사로 거듭난 린의 6개월 뒤 모습, 그 결실이 마지막 5편에서 드러납니다. 입사 후 반년이 흐른 시점이죠. 네, 린은 이제 한국어로 공장의 거의 모든 실무를 막힘없이 처리하는 경지에 오릅니다. 완벽한 적응 상태가 된 거예요. 그저 적응한 것을 넘어 조직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팀장이 린에게 새로운 미션을 부여합니다. 바로 오늘 새로운 신입 직원에게 작업 공정을 직접 설명해 주라는 지시였죠. 불과 6개월 전 첫 출근 날 팀장 앞에서 굳은 얼굴로 안전교육을 받으며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던 린이 말이죠. 이제는 신입사원 앞에 서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먼저 안전모를 쓰세요. 장갑을 착용하세요. 끝난 후에는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세요.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완벽한 지시어와 안전 수칙, 그리고 자신이 팀장에게 배웠던 보고의 중요성까지 빠짐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첫날 자신이 흡수했던 그 생존 언어를 이제는 후배에게 가이드라인으로 하달하고 있는 거예요. 멘티에서 멘토로 완벽하게 신분이 전환된 겁니다. 동료가 곁에서 린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라고 칭찬하죠. 네, 그러자 린이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묵직한 울림을 주는 마무리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 5편의 대화 시리즈를 통해서 도출해낸 린의 성장 궤적을 한번 종합해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학습 포인트들이 많았죠. 상대가 원하는 핵심 생존 언어의 구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재확인, 변명 없이 즉각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책임감, 혼자 앓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약성의 극복,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위기 보고 체계까지. 겉보기엔 그저 공장 취업자를 위한 필수 표현 회화 교재 같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어느 직장에서나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석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리는 낯선 환경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언어 학습이라는 도구를 통해 단 6개월 만에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린의 6개월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아마 지금 청취자님들 중에는 당장 다음 주에 전혀 모르는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를 맡아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업계를 파악하고 낯선 사내 정치 속에서 어떻게든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신규 입사자의 위치에 서 계신 분도 있겠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화려한 전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감출 수 있을까? 고민하죠. 하지만 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본질을 짚어줍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상대의 언어로 다시 물어보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보다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 그리고 체면을 버리고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기를 지켜내는 태도가 결국 낯선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가장 빨리 허물어뜨리는 무기입니다. 린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낯설고 위험한 공장 생태계의 중심에 녹아들 수 있었던 건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남들보다 빨리 외워서가 아니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단단한 삶의 태도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베트남 여성 린이 한국어라는 낯선 도구를 완벽히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내며 공장이라는 생태계에 녹아든 6개월 안의 여정을 오늘 정말 훌륭하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지위고 하나 업종의 특성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벤치마킹해야 할 훌륭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낯선 외국어 같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든 낯선 부서의 업무 방식이든 말이죠. 네, 분명 하나쯤은 다들 안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용기 내어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할 당신만의 기계 작동법은 무엇이며 그 질문을 기꺼이 받아줄 당신만의 동료는 누굽니까? 깊은 여운이 남는 아주 도발적이고 완벽한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머릿속에 꼭 품고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완벽해 보이려는 압박감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막막하고 낯선 장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뜻밖의 힌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늘 낯선 지식의 경계에 서서 한계 너머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예상치 못한 통찰과 흥미진진한 지식들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